중국의 혁신 성장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가 국내에도 출시됐습니다.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과학 창업판, 일명 과창판 ETF인데요. 중국의 성장 기업이라 왠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한켠에서는 투자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과창판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우리나라 증시에 4종류의 ETF가 동시에 상장했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과창판 스타50, 타이거 차이나 과창판 스타50, 소울 차이나 육성산업 액티브, 킨덱스 중국 과창판 스타50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4가지 모두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기초지수 역시 4가지가 다 동일하게 스타50 지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나스닥으로도 불리는 과창판에서도 우량한 종목 50개를 선별한 지수인데요. 미국에 비유하자면 나스닥 100 지수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우선 과창판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자꾸 나스닥에 비유했는데 이 미국에서 성장기업의 대명사 하면은 나스닥이잖아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장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 과창판입니다. 중국에는 크게 상하이거래소와 심천거래소 이 2가지 증권거래소가 있는데요. 과창판은 상하이거래소의 독립시장으로 2019년 7월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심천거래소에도 과창판하고 비슷한 창업판이라는 시장이 2009년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둘 다 첨단 기술 그리고 신성장 기업들이 주로 상장하는 시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창업판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굳이 뭐하러 과창판이라는 시장을 또 만들었을까 궁금한데요. 때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이 자국 기술력 보호와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 수입품에 엄청난 규모의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을 굉장히 견제했죠. 해킹 우려가 있다면서 화웨이의 5G 통신망도 못 깔게 하고요.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블랙리스트로 지정해서 미국의 허가 없이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나 기술을 쓸 수 없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당하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중국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자립할 수 있는 우리 기술력을 육성하자라고 하면서 미래 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시장을 새로 만든 건데요. 그게 바로 과창판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8년 11월 첨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전용 증권 시장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면서 2019년 7월에 과창판이 만들어진 거죠. 과창판의 특징은 기존의 중국 거래소보다 상장 문턱을 확 낮춰서 성장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우선 기업이 IPO할 때는 심사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만 맞으면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상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 적자가 불가피한 기업들도 비교적 쉽게 상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나 반도체, 2차전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증권가에서 과창판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시장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 문제를 절실하게 느낀 미국은 자국 기술을 강화하고 또 중국의 도움 없이도 공급망을 자체 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강하게 추진 중입니다. 중국도 이에 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소부장 국산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인데요. 당장 반도체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력 없이는 자체 수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자국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질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에서 7대 정책 기조로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독립, 첨단 제조 및 산업 업그레이드, 그리고 그린 에너지 발전 등을 강조했는데요. 사실 어느 나라 시장이나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 산업보다 확실한 투자처가 있을까 싶어요. 정부가 집중 육성한다는 건 기업이 사업을 할 때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막대한 투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각종 규제도 완화할 거고 사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실제로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MIC는 얼마 전에 중국 정부로부터 약 2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고 상하이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설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소재 산업이 되게 자본집약적인 산업인 걸 감안하면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과창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2년 반 동안 387개의 기업이 상장했고요. 총 시가총액은 약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380조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약 390조 원이니까 코스닥이랑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수익률이죠. 과창판의 대표 지수인 스타50 지수는 현재 1229포인트인데요. 이 지수 산출 기준 시점인 2019년 12월 31일에 1000포인트였으니까 2년 동안 22.9% 오른 거네요. 겨우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실망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른 지수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200하고는 수익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나스닥이나 S&P 500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유럽의 대표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과창판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직접 비교 대상인 중국 본토 지수하고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있는 홍콩의 항생 지수가 이 기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걸 감안하면 과창판의 상대 성과는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성장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에 있는 중국의 항생 지수를 떠올렸는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은 중국의 반독점 규제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항생 지수도 같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규제가 계속되고, 또 반대로 첨단 소재,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할수록 항생보다는 과창판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창판을 대표하는 기업에는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창판의 대표 지수인 스타 50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비중 상위 10개 기업들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건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MIC이고요. 두 번째로 큰 기업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트리나 솔라입니다. 그 다음은 중국의 MS 오피스라고 할 수 있는 WPS 오피스를 서비스하는 킹 소프트 오피스이고요. 다음은 2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롱바이 기술입니다. 스마트폰과 생활가전을 생산하는 트랜션 홀딩스, 데이터 센터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 몬타지 기술, 셋톱박스 등의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암로직 등이 있고요. 반도체 식각 장비 업체인 AMEC,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는 C 나노테크놀로지, 그리고 로봇 청소기 업체인 로보락 등도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0곳 중에 4곳이 반도체 업체고요. 2곳은 산업 소재, 2곳은 가전, 그리고 1곳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전반적으로 국가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부장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별로도 한번 볼게요. 우선 대장주인 SMIC인데요. SMIC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칩을 설계하면 SMIC가 이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품질 반도체 칩을 원하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파운드리 산업도 해마다 커지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 규모는 매년 10%씩 성장해서 2024년에는 9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망 때문에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TSMC 주가도 엄청 올랐죠. 이 SMIC도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안고 상장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상장 이후의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영향이 큰데요. EUV 같은 미세 공정에 필요한 고정밀 장비들을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장비를 마련한다고 해도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이 안보 이슈 등을 내세우면서 중국 파운드리 업체에는 이를 안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아직 SMIC는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5%로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미국의 견제를 뚫고 그러면서도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도 중국 정부의 지원과 내수 시장 덕분에 실적은 매년 성장하고 있긴 합니다. 미중 갈등만 잘 해결되면 주가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지수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트리나솔라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태양광 산업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망에 따르면 태양광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9에서 10%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트리나솔라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태양광 모듈 출하량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7대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내세운 게 그린 에너지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수혜도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리나솔라의 실적도 잠깐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트랜션 홀딩스는 스마트폰과 각종 생활가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한테는 많이 생소한 업체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점유율 1위의 스마트폰 업체라고 합니다. 트랜션이 생산하는 스마트폰 모델로는 테크노, 아이텔, 인피닉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세 기종의 점유율이 32%로 삼성의 갤럭시나 샤오미보다 높다고 합니다. 트랜션의 실적을 보면 역시나 매년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롱바이 기술은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양극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롱바이는 그 중에서도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꼽히는 3원계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2차전지 기업들이 최근 대부분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롱바이의 실적도 최근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 설명은 못했지만 킹소프트나 몬타지, 에이맥, 암로직 등등 이 과창판의 주요 기업들 대부분이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재무 구조도 탄탄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따져봐야 되겠죠. 우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의 실적 대비 기업 가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를 봐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PER과 PBR입니다. PER은 시가총액이 순이익의 몇 배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PBR은 시가총액이 순자산의 몇 배냐를 보는 겁니다. 시장마다 또 산업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PER은 10배에서 20배를 넘으면 고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PBR은 1배를 넘으면 이 기업의 가치보다 고평가됐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창판 주요 기업들의 PER을 보면 대개 80배에서 90배가 넘습니다. 100배가 넘는 기업도 있고요. 10개 기업의 평균이 81배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기업 가치가 1년 이익의 80배 정도라는 얘기고 투자금을 이익으로 회수하는데 80년이 걸린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PBR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배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시가총액의 10분의 1 정도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기업이 잘못돼서 망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자산들을 다 팔아도 투자금의 10분의 1밖에는 못 건진다는 거죠. 물론 이런 지표들은 매년 실적이 고성장하고 있는 성장주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금 PER이 80배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매년 고성장한다고 하면 PER 10배, 20배 기업을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 따라 투자할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거시경제 환경인데요. 지금 과창판 50지수는 올해 들어서 약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과창판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한국의 코스피 등 대부분의 지수가 올해 들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긴축 기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해 테이퍼링을 조기에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계획인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4~5번 이상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많이 설명하긴 했지만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축소되면 성장주들에는 별로 좋지 않게 작용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고요. 금리와 더불어서 할인율이 같이 오르면서 성장주들의 현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중국의 성장주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미국이 유동성을 줄인다고 하면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 거고요.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 내부적으로도 매년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성장주들의 가치 평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점이 있다면 중국은 미국하고는 다르게 다시 양적 완화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니까 조였던 돈을 다시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최근 글로벌 긴축 우려에도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는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리스크를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중국 기업들의 회계 리스크인데요. 사실 회계 리스크가 특정 국가만의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중국 기업들에서 유독 큰 회계 이슈가 자주 불거져 나오긴 했죠.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루이싱 커피 사태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스타벅스라면서 엄청 주목을 받았는데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 나스닥에서 퇴출되는 비극을 맞았죠. 미국 정부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회계 처리를 못 믿겠다면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에 제동을 걸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 상장한 4가지 과창판 ETF에 대해서 짧게 비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ETF 모두 기초지수는 스타50 지수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약간씩 차이점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4개 중에 3개 ETF에는 끝에 합성이라는 말이 붙어있죠. 이거는 ETF가 종목을 직접 편입하는 게 아니고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서 기초지수의 수익률만 취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스타50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성이 붙지 않은 ETF는 스타50 지수의 종목들을 직접 편입해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상품명에 액티브가 들어간 게 있는데 이거는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종하지 않고 일부는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기초지수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ETF인데요. 이 액티브 상품은 스타50 비중이 70%고 나머지 30%는 중국의 육성산업 테마 관련한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 상품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4개 상품 모두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아직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4개 상품이 큰 차이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액티브냐 패시브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용사의 운용 실력을 믿는다면 액티브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 그냥 시장만 따라갈래 하면 패시브에 투자하시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과창판 ETF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